영화 같은 사기입니다. 자, 어떤 내용이죠? 네,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. 남의 땅을 팔기 위해서 손가락 지문을 떠야 되는데 이걸 실리콘으로 만든 겁니다. 이런 일당이 잡혔는데요. 이 사람들은 이제 용인시에 사는 70대 땅 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하고 그의 제주도에 있는 땅 16,500제곱미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. 이 땅을 팔면서 70억짜리인데 급하게 15억에 팔겠다고 해서 팔았습니다. 70억짜리 땅을 15억에 급매를 하겠다. 야, 자, 그런데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게 말이죠. 네. 백 변호사님. 네. 완전히 말씀해 주세요. 제가 배경음을 넣겠습니다. 미션 임파서블 같지 않으세요? 예. 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. 이거예요. 저도 진짜. 보다가 빠밤 너무 나갔잖아요 지금. 빠밤 그러니까 빠밤. 이 땅 주인이 다른 땅을 팔려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신분증을 맡겨놓은 거를 이 공범 중에 한 명이 확보를 한 겁니다. 이걸 확보를 해서 이 60대 이제 이 총책이 예. 이 신분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? 우리 주민등록증 보면 뭐 예전 거는 막 뒤에 신분증에 옛날 거. 지문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지문을 똑같이 구현하기 위해서 40대 실리콘 전문가를 일단 구해요. 그래서 지문을 똑같이 떠달라, 실리콘으로 얇게. 그 사본에 있는 네, 지문을 그렇죠. 그걸 그대로 지문을 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땅 주인 행세를 해야 될 또 공범이 필요하겠죠. 이 공범이 이걸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요. 그리고 실리콘 그 지문을 이제 쓰고 손가락에다 끼고 골무처럼 끼고 인감증명서 할 때 이렇게 그 주민 제 지문 돼야 되잖아요. 그걸 엄지 이걸- 찍죠? 그렇죠. 엄지 찍죠. 그거 찍으면서 그 실리콘에 있는 지문이 입력이 되면서 와. 인감증명서가 나온 거예요. 세상에. 원래 토지 매매하려면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잖아요. 예, 예. 그리고 이제 이 원래 땅 주인의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 얼굴이 다르잖아요. 아, 그건 어떻게 했어요? 그거 재발급 받으면 되잖아요. 지문이 있는데. 아. 그러니까 신분증도 재발급 받고 그러니까 본인 사진 붙여서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까지 있었으니까 완벽한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 심지어 아까 이 피해자한테 급매 해가지고 5억 계약금 예, 예. 받았잖아요. 그 현금 쌓아놓고 기념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 교수님, 제가 뭐 여러 사건 반장하면서 사기 수법을 전해드렸지만 이 지문을 실리콘으로 이걸 떠가지고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받는 건 전 처음인 것 같은데요. 그게 이제 3D 프린트,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나오니까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 실리콘 전문가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범죄 사기에 있어서의 어떤 수법의 어떤 전환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고 이제 아마 이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수법, 범죄 수법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축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볼 정도인데요. 지금 사실 그 가운데 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리콘으로 그 상대의 지문만 완전히 그 떠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 한국 사회에 그 많은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예. 그 전환점이 된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자, 뭐 아무리 뭐 영화에서나 뭐 볼 수 있었던 그런 짓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잡힌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가짜 토지주도 세우고 또 신분증도 위조하고 인공 지문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실제 땅 주인에게 법원 등기가 보내지면서 이 덜미가 잡혔습니다. 아까 전에 그 70억 원짜리 땅을 15억에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잔금을 받기 전에 4월 초 법원에서 땅 주인에게 제주도 땅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내용의 아하. 등기를 보내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. 그렇죠. 그것까지는 어떻게 조작을 못했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돈 받은 거, 계약금 5억 받은 거, 네. 그거를 아까 뭐 자기들끼리 막 인증샷까지 찍었다잖아요.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? 5억 원 이제 편취를 한 상황인데 지금 5억 원을 그 사람들이 5억 원을 막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투자하겠습니까? 그렇게 번 돈은 흥청망청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근데 문제는 대부분 수익금을 다 써버렸고요. 범죄 수익금을. 통장에 현금을 보니까 520만 원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보했는데 아마 나머지 돈은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저렇게 하면 다 흥청망청 유흥비로 써버리거든요. 없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. 일단 압수를 한 상황입니다. 예. 교수님, 그런데
그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지금 뭐 505억 원 해서 520원만 계좌에 남아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520만 원. 그거 아닐 거다. 이미 그 상당 부분 돈을 세탁해서 어딘가 묻어놓고 징역 살다 나오면 그때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또 이렇게 추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또 잡힐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딴 데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다음 범행을 설계를 하는데 약간 또 본인들이 썼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종에 있어서 뭐 재투자라든가 또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사기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예, 이건 다 이제 맞아요. 그야말로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어떤 걸 보게 된다면 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범행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현재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아니 진짜 이런 이 몇 년 그냥 살다 나와서 그 어디다 세탁해서 묻어놓은 돈 그때 쓰자 이런 생각 못 하게끔 진짜 형 아주 세게 때려야 됩니다. 이제 이런 사기꾼들. 예? 결국 뭐 실리콘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결국 잡힌다는 거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